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전기 공급을 위해 추진했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벌어진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질소 산화물을 상쇄하는 나무숲을 조성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충북 옥천군에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식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백사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충북은 당초 목표였던 7위보다 3단계 낮은 10위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건데요. 충북대 의대 정원의 확대와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는 윤 대통령의 충북대 방문을 고무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아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충북대를 찾은 건 지난해 7월 윤 정부 첫 국가재정 전략회의 이후 1년여 만입니다.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과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장, 의료진도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먼저 지역의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연구 중점이었던 과거와 달리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와 결합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대병원을 필수 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또 국립대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100명 이상 늘리고 70명 규모의 치과대학 신설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충북대 방문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의과학 분야 의료인 양성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충청북도는 카이스트 의전원 설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SK하이닉스가 공장 증설 등에 따른 안정적 전기 공급을 위해 추진했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을 놓고 벌어진 사회적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12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는데요. 도시가스 공급과 도시숲 조성에 사용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0년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협의 내용에 따라 청주시, 의회, 시민단체, 주민 등 11명으로 질소산화물 상세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LNG 열병합 발전소가 세워지면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과 무엇보다 인근 주민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2년 만에 협의가 도출됐는데 일단 SK하이닉스 측이 123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분들은 여기에 동참을 하시진 않았지만 15회차 회 때까지 모든 걸 의견을 같이 조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큰 틀에까지 오기까지는 시민단체분들의 조언들이 컸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우리 청주의 최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동안 하이닉스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와 활동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기금으로 735대의 화물자동차 무시동 히터와 에어컨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인근 마을에는 40억 원가량을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나머지 84억 원으로는 발전소 인근에 도시숲을 조성해 질소산화물을 흡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SK하이닉스 측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
추가 사회공헌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관련된 거는 일차적으로 123억이라는 부분들을 갖고 진행을 하고요. 뭐 아시겠지만 반도체 시황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황과 연동해서 지역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더 발굴하고 찾아내서 더욱더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충북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맡아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8천억 원을 투입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LNG 발전소, 일명 스마트 에너지 센터를 짓고 있는 SK 하이닉스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김영환 지사의 대청호 무인도 개발 구상과 관련해 금강역 환경청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희송 금강역 환경청장은 충청북도의 큰 섬 관광개발 구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생태계는 보존하는 것이 맞다며 법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청호의 무인도 큰 섬을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표 공간으로 꾸미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CJB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충청북도도 충북 지역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충북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강원과 호남과 비교해도 의대 정원이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은데요. 누리꾼들은 의사수를 늘리는 게 당연하다며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의견이 줄을 이룬 가운데 선호학과 쏠림 현상과 지방 의료 인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는 소식입니다. 상반기 모금액 조사 결과 인구가 많은 청주와 충주, 제천의 경우 기부 금액이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일부 자치단체는 오히려 홍보 예산만큼의 기부금도 모이지 않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사를 본 누리꾼들은 재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적자를 부추긴다며 정책 실패를 꼬집는가 하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기부 방식이나 제안선을 선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청북도가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청풍교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1985년 지어진 옛 청풍교는 2010년 청풍대교 건설 당시 철거하기로 결정했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100년 넘게도 잘 쓰던데 40년밖에 안 됐는데 철거라니. 걷는 길로만 조성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안전우려로 용도가 폐기됐는데 이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며 철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최근 청주시 탑동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로가 개설됐는데 이로 인해 극심한 교통정체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기사에는 가뜩이나 통행량도 많은데 진짜 심각하다. 도로 만들 때 시범 운영을 해본다든지 도로를 넓힌다든지 해야지 무턱대고 만드니 이럴 수밖에라며 탁상 행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옥천군에서는 오늘 조금 특별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젊은 시절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열린 건데요.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식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진기용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꽃단장에 나선 어르신들. 기쁨과 설렘 속에 새 신부가 될 준비를 하며 얼굴엔 웃음꽃을 피워봅니다. 어떠세요? 기분이? 이쁘게 하니까 좋으시죠? 아유, 진짜 예쁘세요. 이렇게 화장을 처음 해봤지. 1960, 70년대 어려웠던 시절 제대로 된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채 어느덧 황혼의 나이를 맞은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결혼식이 마련됐습니다. 예식장부터 화장, 머리 손질, 피아노 연주와 사진 촬영까지
예식의 전 과정은 어르신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옥천 로타리클럽 회원과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재능 기부 개념에서 어르신들 행복을 위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이렇게 좀 벅찼던 것 같아요. 해드리면서 되게 행복해들 하셨어요. 그분들 이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풍요로운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고맙고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근사한 턱시도와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어르신 5부부의 입장에 하객들의 따뜻한 박수가 쏟아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긴 자녀들의 특별한 주례사와 정성으로 마련된 축가는 예식을 감동으로 물들입니다.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연신 환한 미소를 보이며 어르신들은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너무 젊어지신 것 같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려서 너무 좋고 오늘 하루 정말 행복한 날이 돼서 너무 기분 좋아요. 딸내미 아들내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좋고 꽃다발도 다 사오고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아주 행복하게 오늘 참 즐겁게 지냈습니다. 영원히 이제 죽을 때까지 기억 남죠. 어르신들을 위한 감사의 합동 결혼식이 어르신들과 가족, 지역사회에게도 뜻깊은 추억이 됐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일주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마지막 날 핸드볼과 럭비, 세팍타크로 등 단체전에서 모두 승리를 따냈는데요. 하지만 대회 초반부 성적이 좋지 않아 당초 목표였던 7위보다 3단계 낮은 10위를 달성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전국체전 마지막 날 여자 핸드볼 고등부 결승 경기에서 청주 일신여고가 숙적 강원도 황지정보고를 또다시 만났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승에서 만난 두 팀은 전반전부터 치열한 접전을 펼쳤지만 후반 일신여고가 뒷심을 발휘하며 34대 30으로 승리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정말 힘들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도 많았는데 애들이 잘 따라와줘서 고맙고 우승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마지막 대회였는데 후회 없이 잘 뛴 것 같아서 좋았어요. 후배들아 내년에도 좋은 성적 내자. 럭비에서도 충북고가 부천 북고등학교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청주시청 세팍타크로 팀도 결승전에서 승리해 금메달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충북은 단체전에서 막바지 금메달 3개를 추가했지만 당초 목표했던 종합순위 7위보다 낮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진운도 좋지 않았고 단체전에서 많은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이번 대회 충북의 효자 종목이 무엇인지 다시금 알 수 있었습니다. 롤러는 정병희와 정병관, 이예림 등의 활약으로 5년 연속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고 양궁도 김우진을 필두로 종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프트 테니스 남자 대학부에서도 충북대가 대회 8연패라는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복싱도 충북 최고 강동호의 금메달을 비롯해 16개의 메달을 휩쓸며 종합 2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한테 정말 열심히 싸워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쉽게 우리가 7위 목표 달성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고 내년엔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다시 7위 달성을 하는데 목표를 세워서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열전을 펼친 충북 선수단은 내년 경남에서 열리는 105회 전국체전을 위해 또다시 도약할 예정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CJB 박원입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 청주 상공회의소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현장 간담회를 열고 참여 청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 사업은 청년 쉬었음 인구가 전국적으로 37만여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구직 단념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부 과제입니다. 이성희 차관은 쉬는 청년에 대해 정부의 높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청년이 처한 단계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직격 인터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았는데요. 특히 노사법치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가 어떤 거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노사법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노동 현장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자는 겁니다. 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노사관계는 그 갈등도 많고 노사가 협력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근데 노사 법치가 통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노동 현장에서 불법과 반칙이 횡행하게 되면 노사는 협력할 수도 없고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사 법치를 확실하게 세워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경쟁력을 높이자고 하는 게 노사 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달부터는 또 노사법치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율회계 공시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 회계 공시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또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도 노동조합의 회계에 대해서 회계 장부를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 결산 결과를 항상 조합원들에게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는 이런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하도록 한 건데요. 이렇게 회계 공시를 하게 되면은 노조의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부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그런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또 청주에서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운영기관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현장 간담회도 진행을 좀 하셨는데요. 이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도전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지금 구직 단념 청년들이라든가 복지 시설에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 청년들, 이런 청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서 좀 자신감도 북돋워 주고 진로 지도를 통해서 직업 훈련이 필요한 분들은 직업 훈련 안내해드리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안내해주는, 그렇게 해서 이런 구직 단년 청년들이라든가 자립준비 청년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사업이고요. 이렇게 일자리 도전하시는 청년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한 300만 원까지 도전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청년 고용 정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실 계획이신가요? 네,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보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K 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첨단 산업 직종에 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과 훈련기관이 같이 아주 고급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통 한 1년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직업 훈련을 제공해 드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충북 도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충북 도민 여러분, 충북이 일자리가 풍성하게 만들어지고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그런 노사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고용노동부 차관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격 인터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